2024년 컴1급 필기 상시 기출문제 1과목 100제 문제풀이 5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 다음 중 윈도우 10에서 인쇄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프린터 추가에 의해 가장 먼저 설치된 프린터가 공유된다. 자, 공유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의 공유는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파일 및 프린터 공유를 하거나 공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접 프린터 공유를 설정할 경우에는 공유할 프린터를 선택한 후에 프린터 속성 공유 탭에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즉, 프린터 추가에 의해 가장 먼저 설치된 프린터가 공유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이용하거나 직접 공유를 설정할 경우에는 프린터 속성의 공유 탭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설치한 프린터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다. 프린터는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프린터는 한 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프린터는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지만 기본 프린터는 한 개. 물론 제거도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할 때는 남의 프린터, 내 프린터는 로컬 프린터라고 그랬습니다. 공유된 남의 프린터를 이용할 때는 프린터의 공유 이름과 어떤 컴퓨터에서 공유가 되어 있는지 그 컴퓨터의 이름과 공유 이름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공유 이름을 설정할 때 달러를 붙여버리면 이런 공유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점도 함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51번에 틀린 내용은 1번이다라는 거. 52번 문제 MP3는 오디오 음악 파일이죠. MP3 파일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MP3 파일과 함께 동영상 파일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자, 동영상 파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과 오디오 파일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파일은 해상도, 선명도를 말하겠죠. 프레임의 너비 또는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이런 박스, 영상은 우리가 화면상에서 이런 TV 영상 같은 화면 사각형에서 화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프레임 너비라고 하는 것은 이 가로 사이즈를 말하겠죠. 높이는 이 세로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즉, 프레임 너비와 높이는 화면의 해상도, 영상의 해상도를 의미하고 컬러 수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프레임 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거를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바이트로 계산하기 위하여 나누기 8을 한다는 거. 거기에 압축률을 최종적으로 곱해주면 동영상 파일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디오 파일, 음악 파일의 크기는 샘플링 비율, 샘플링 주파수가 되겠죠. 비트 수준, 샘플의 크기, 그 다음에 나누기 8 역시 바이트 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노냐 스테레오냐에 따라서 재생 방식, 즉 모노냐 스테레오냐에 따라서 채널 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샘플링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바이트, 아까 8로 나눴으니까 바이트 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mp3 파일, 음악 파일입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률, 주파수가 있고, 스테레오냐 모노냐에 따라서 재생 방식, 샘플 크기, 프레임은 아까 우리가 이런 사각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각형, 영상 화면, 이 프레임의 너비, 가로, 세로, 해상도를 결정하는 프레임 너비는 영상의 크기를, 동영상 파일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고, 19년에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52번에는 4번. 프레임은 우리가 사각형, 화면 사각형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화면이나 실제 영상이 있습니다. 현실 화면, 실제 영상에 문자나 그래픽과 같은 가상의 3차원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 플러스 가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겹쳐 보여주는 현실을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현실이나 실제 영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상현실, VR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구별해 주시기 바라며,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실제 존재하는 환경에 실제 존재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증강현실이라고 하고, 가상현실 VR은 컴퓨터 시스템 등을 사용해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없는, 실제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제가 있는 경우, 실제가 없는 경우 두 가지를 구별해서 증강과 가상을 구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이 VRML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문형 비디오 VOD, 또 주문형 음악 MOD, VOD와 MOD 이런 것들은 앞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참고 정리해 주시고, 자, 이번에 나와 있는 VRML, 자,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3차원 가상 공간을 체험 및 표현하고 조작할 수 있는 언어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3번에는 증강현실이 정답이 될 것 같고, 54번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자,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로부터 파일을 전송받거나 다운받는 거죠. 전송하는, 업로드, 다운로드, 업로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익명의 계정. 자, FTP 중에서 주로 공짜로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FTP를 익명의 FTP, 어나니머스 FTP라고 합니다. 이런 어나니머스 FTP는 무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순간 많아지면 사이트가 다운되는 트래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나니머스의 경우에는 미러 사이트를 함께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앞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FTP 서버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FTP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없이 실행할 수 있다. FTP 서버, 내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서버입니다. 자, 이 서버에 있는 파일들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다운로드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 즉, 계정을 가지고 있던 없던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다운을 후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다운로드 없이 실행한다고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을 전송을 받는 경우, 즉 다운로드 하는 경우, 전송을 하는, 업로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텍스트 파일을 전송을 위한 ASCII 모드와 실행 파일 전송을 위한 바이너리로 구분하여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운로드 후에 실행 가능하다. 다운로드 없이 실행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나니머스 FTP, 계정 없이 사용 가능한 FTP로 아이디는 보통 어나니머스가 되고, 패스워드는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사용자의 분산, 아까 트래픽 현상, 사용자가 순간 폭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용자 분산을 위해 미러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정이 있는 FTP의 경우는 FTP://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서버 이름, 포트번호. 자, FTP의 포트번호는 우리가 21번, 텔넷의 경우에는 23번, HTTP의 경우에는 80을 쓴다라고 우리가 앞서 포트번호 3개는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FTP 21번, 텔넷 23번, HTTP 80, 이 3개의 포트 넘버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파일은 ASCII 모드로 전송을 하고, 자, 텍스트 파일만 ASCII 모드로 전송합니다. 그 외 모든 파일, 영상, 음악, 그림, 그 다음에 여기 실행 파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이너리, 이진 모드로 전송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셔서 정리해 주시고, 자, 54번에는 3번 다운로드를 후에, 반드시 다운로드 후에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4번에 한번 정리를 하고 5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이러스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성능에만 영향을 미친다. 바이러스는 하드웨어 성능, 소프트웨어 성능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두 번째, 디스크의 부트 영역. 부트 영역이란 컴퓨터의 0번 섹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 0번 섹터에 의해서 컴퓨터가 켜지는, 부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트 영역에 바이러스가 걸리는 걸 우리는 부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부트 바이러스. 부트 바이러스가 걸리면 컴퓨터가 즉 켜지지 않는다. 0번 섹터가 고장났기 때문에 켜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자신을 복제할 수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에 감염시킬 수 있다. 자, 보통 일반 바이러스들이죠. 자, 이런 바이러스들을 우리는 웜이라고 합니다. 웜. 자, 웜과 상대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트로이 목마라는 게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
자, 웜은 우리가 복제할 수 있고 감염도 될 수 있지만 트로이목마는 복제도 감염도 안 됩니다. 자, 복제도 안 되고, 그런데 한번 걸렸다 하면 치명적입니다. 웜은 우리가 감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막 남한테 옮겨지죠. 감염도 됩니다. 그리고 금방 또 치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암 같은 거, 요즘 기술이 좋아서 암도 치료가 뭐 잘 되긴 하지만 특정 암, 말기암 정도가 되면은 거의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트로이목마는 한번 걸렸다 그러면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웜과 트로이목마를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네 번째,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전자우편이나 파일 다운로드 등을 통한 감염 외에도 USB 메모리 등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그래서 USB에 우리가 파일을 저장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USB 자체에도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으니까 USB 등도 바이러스 점검을 꼭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5번에는 1번이 틀린 내용이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및 정보기기에서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겠습니다. 펌웨어에 대한 내용들을 해설보기를 통해서 한번 잠시 정리를 하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설보기 클릭하여 펌웨어 보겠습니다. 펌웨어. 롬에 저장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에는 바이오스, 포스트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참고 정리를 통해서 바이오스와 포스트 살펴보기로 하고, 자, 아무튼 롬에 저장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간적인 개념이며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분명히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인데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술이 펌웨어라는 거. 자, 그러면 마이크로 프로그램 중 바이오스와 포스트를 잠시 살펴보면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 입출력 시스템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포스트, 파워온, 전기를 넣으면, 우리 컴퓨터 전원을 넣으면 셀프 테스트, 자가진단, 스스로 테스트를 하는 자가진단 기능입니다. 자, 컴퓨터 작동 시에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테스트 동작, 자가진단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56번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57번 문제, 윈도우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윈도우 탐색기 잠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주면, 자, 이 왼쪽 부분이 윈도우 탐색기의 탐색 창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내용 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기 메뉴에서 창그룹이 있습니다. 창그룹. 창그룹에 탐색창 풀면 탐색창, 왼쪽에 나와 있는 탐색창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보기 창, 옆에 오른쪽에 미리보기 창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세부정보창, 오른쪽에 세부정보창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탐색창, 미리보기창, 세부정보창,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창에 관련된 내용들을 표시할 수 있는 건 창그룹입니다. 창그룹. 그런데 우리는 폴더 옵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폴더 옵션은 여기에 있습니다. 옵션. 자, 옵션을 클릭을 하고, 자,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을 클릭하면 폴더 옵션이 나옵니다. 자, 일반 탭에서는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 건지, 새로운 창에서 새롭게 폴더를 열 건지, 또는 한 번 클릭으로 갈 건지, 두 번 클릭으로 갈 건지. 자, 그 다음에 검색에서는 폴더에서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 사용 안함을 체크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보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숨겨서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즉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을 숨길 건지 말 건지, 또 자, 숨긴 파일을 숨길 건지 말 건지, 확장자 등을 숨길 건지 말 건지, 즉 화면에 어떤 내용을 표시할 건지, 중요한 내용들을 표시할 건지 숨길 건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폴더 옵션에 관련된 내용들이다라는 거. 따라서 폴더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의 내용들은 아까 창 그룹에 있었습니다. 창 그룹. 그 다음에 숨긴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 또 색인 사용 여부, 알려진 파일의 확장자, 또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의 숨긴 여부, 이런 것들이 폴더 옵션에 있었다.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 건지, 새로운 창에서 폴더를 열 건지, 또 한 번 클릭을 할 건지, 두 번 클릭할 건지, 우리 일반적으로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폴더 옵션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래 내용 설명이 있으니까 20년 2월에 한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보기 메뉴의 창 그룹에서 해당 내용들은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58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인터넷에 사용하는 표준 주소 체계인 URL의 4가지 구성 요소. 자, 표준 주소 체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터넷 주소 쓸 때 http://www.naver.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네이버를 우리는 서버 주소 또는 호스트 주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맨 앞에 프로토콜이 오고 다음으로 서버 주소가 옵니다. 자, 우리가 앞에 포트 번호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http는 :80을 쓰고 FTP는 21번, 텔넷은 23번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일 경로, 보통 초기 파일이 index.php 또는 html, ASP, JSP 이런 형식으로 파일명이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거. 자, 따라서 58번에는 1번이 될 것 같고, 자, 16년, 19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URL 형식은 프로토콜 호스트 주소 또는 서버 주소, 동일한 의미입니다. 포트 번호, 파일 경로, 이런 형태는 생략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면 호스트 주소, 도메인 주소가 되는 거죠. 자, 프로토콜 포트 번호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프로토콜 뒤에는 //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 없는 경우, 메일 TO 뒤에는 //가 없다라는 점도 주의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58번에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59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PC의 CMOS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앞서 CMOS 관련 내용, CMOS를 통해서 시스템 암호를 설정한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서 배터리, 수은전지 같은 배터리를 뺐다가 끼면 초기화가 된다라고 해서 CMOS 관련 내용들을 정리했었습니다.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CMOS, 롬은 읽기 전용이므로 우리가 주기억 장치에는 롬과 램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롬은 읽기 전용이므로, 읽기 전용이라는 말은 뭔가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용이므로 주변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CMOS라는 겁니다. 주로 부팅 시 필요한 하드웨어 정보 등을 담고 있는 반도체다. 시스템 날짜와 시간, 하드디스크 타입, 부팅 순서, 전원 관리, 시스템 암호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에 윈도우즈 로그인 암호 변경이라는 거인데, 윈도우 로그 암호는 윈도우즈 설정, 제어판 설정에서 계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CMOS와 관련이 없고 윈도우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시스템 날짜와 시간, 부팅 순서, 칩셋 설정, 시스템 암호 이런 것들을 CMOS에서 관리한다라는 거. 59번에는 3번으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6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수신기와 같은 상태에서 송신기, 수신기 서로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의 기능. 자, 프로토콜의 기능부터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프로토콜의 기능에는 흐름 제어, 동기화, 오류 제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흐름 제어는 수신 측에서 송신 측 발송 데이터의 양이나 속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야야야, 좀 이따가 보내. 나 지금 힘드니까 조금 이따가 보내. 이렇게 송신 측을 억제하는 형태고, 동기화는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기와 수신기가 같은 상태. 자, 우리 준비됐어. 이제 해도 돼. 자, 이런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이 동기화고, 오류 제어는 전송 도중에 발생한 부호 오류를 검출하고 정확한 정보를 재현하는 기술이 오류 제어입니다. 현재는 송수신기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됐으니까 동기화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자, 17년에도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60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